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검찰 수뇌부가 직접 전면에 등장을 해서 거짓 브리핑으로 해가지고 모두를 속였다라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정국 때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이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좀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JTBC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진실이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보수의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각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막중한 현실 속에서 제가 하루에 2번 정도 방송을 하는 이 탄핵의 진실과 태블릿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꼭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투쟁을 해야 힘도 덜 들고 설득력도 배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1편부터 복습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환상의 복식조, 특검과 검찰의 몰락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상규명단이 2012년 7월 독일에서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독일 동선 일치설을 주장하던 검찰은 코너에 몰립니다. 자, 검찰이 독일 동선 일치를 계속 주장하려면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는 카톡으로 업무 요청을 받을 만큼 최소원과 이미 여러 차례를 만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고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바꿔야만 하는 거죠. 또한 김한수는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을 최소원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역시 수정했어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결국에는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즉슨 개통 이후 태블릿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라는 김한수의 증언과 2012년 가을경 서울 압구정동의 중식당에서 최소원에게 처음 인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최소원이 흰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은 걸 보았다라는 목격담, 2013년 1월 초에 최소원이 태블릿 PC는 내가 만들어줬다면서? 라고 묻기 전까지 태블릿을 누가 쓰는지도 몰랐다라는 김한수의 법적 증언 모두를 검찰 스스로 탄핵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한수의 이러한 결정적인 거짓 증언들과 최소원의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도 검찰은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은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고, 태블릿이 최소원의 것이라는 몇 안 되는 근거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독일 동선 일치설을 버리기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소원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검찰이 막다른 코너에 몰린 셈이죠. 검찰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영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 보고를 보면 고영곤 검사는 독일에서 보낸 3건의 카톡 메시지를 최소원이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규정을 하고, 이를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김한수가 아닌 최서원으로 처음부터 단정한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서원이 업무 지시를 내리는 카톡 메시지로 허위 수사 보고를 한 셈이란 거죠. 검찰이 독일 동선 일치서를 조작 발표하던 2016년 12월 11일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이 태블릿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노승권 노씨, 정말 태블릿이 최서원의 소유가 맞느냐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 PC가 최서원 것이 맞다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게 넘길 때마다 보냈습니다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태블릿에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노승권 1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1년여 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이 태블릿 PC의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이를 분석한 결과 태블릿에는 정호성의 문자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겁니다. 2016년 12월 11일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면서 태블릿의 입수 경위나 실사용자에 대해서 논란이 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시점에 검찰은 카톡 메시지 3건을 내세운 독일 동선 일치설과 정호성의 문자 메시지가 태블릿에 남아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두 가지 큰 거짓말로 논란을 잠재웠던 그런 셈입니다. 검찰이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고, 최순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시에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검찰과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깨어있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작은 의혹이라도 품을지라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검찰 수뇌부가 직접 전면에 등장을 해서 거짓 브리핑으로 해가지고 모두를 속였다라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이 지금 와서 보면요, 내각제 개헌으로 지들끼리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영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멀쩡한 사람을 억울하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조작 날조 수사로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하는 짓 좀 보세요. 개헌이 아주 그냥 환장했어요. 또 웃긴 건 억울하게 감옥을 집어넣은 자를 보수의 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살짝 빼놓고, 저쯤 중간에다 살짝 빼놓고 또 다른 사람을 보수인 척 대통령 후보로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일부 국민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탄핵 정국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저들의 계획대로 우병우라는 민정수석의 팔다리를 끊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나 팩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360도 획 틀어졌어요.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에 가까운 강력한 이 검찰의 조작 날조에 대한 실명과 증거 팩트가 차고 넘쳐요. 현재 이 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보라면 탄핵의 주범인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승민, 김무성, 권선동 같은 자들,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자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이준석이라는 이 새내기를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당대표로 내세웠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켜서 탄핵을 영원히 묻고 자기들끼리 국가와 국민이 소멸될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거대한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날조된 이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시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이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지들 살궁리를 따져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해서 탄핵을 묻어버리기 위해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사람들을 막 그냥 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는 온통 적들이에요.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이 나라는 국가의 주인인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온전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돼요. 북한의 인민처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재건에 힘을 써야 되겠죠? 자, 저는 냉철한 판단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자, 오늘도 보잘것없는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